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문제로 국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네. 근데 선관위만 이렇게 무풍지대인 것 같아요. PPT에 보시면 본 의원이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출마 예정자에게 타 지역구 출마를 권유하거나 종용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선관위에 질의했습니다. 네, 답변을 받았는데 관련 규정이 없어 조사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총장님께서 그동안 생각이 바뀌셨어요? 지금 제가 아마 이 부분이 언론에는 그렇게 난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이제 예결산위원회에서 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그 네. 답변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 왜냐면 누가 보더라도 어떤 취지에서 개인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결산 전체 회의라는 공적인 회의 장소에서 누가 보더라도 공천에 개입한 것인지 따져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신 걸로 네. 이미 보도도 됐고 그런 반론을 하셨어야죠. 그랬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신 건가요? 아닙니다. 이 법률적인 사항만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서 아니 저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공천 개입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신 건가요? 아닙니다. 법률적인 내용만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조사 안 하신 거죠? 네. 지금 앞서서 김종량 의원께서 좀 편파적인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긴 한데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여부에 대해서 여론조사 꽃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 10명 중에 6명은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을 거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9월 말인데 최근에 여러 폭로가 더 많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다면 국민들 여론조사 그러니까 국민들이 공천 개입에 대해서 했을 거라는 조사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앞서 우리 인사 말씀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국민의 시각과는 배치되는 거 아닌가요? 그 질의 내용에 보시다시피 지금 문제는 그 우리나라 그 대통령의 그 배우자 영부인에 대한 지위나 역할, 그다음에 책임이나 의무 등에 대해서 규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네, 똑같이 말씀하시네요. 네. 지금 국민들은 선관위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조사를 회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관위뿐만은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이나 수사심의위원회 권익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에 처벌할 규정이 없어서 무혐의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선관위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규정이 없어서 조사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제가 것은 말씀드린 똑같은 행위를 지금 하시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실제로 김건희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의혹들이 차고 넘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태균 씨는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해서 윤 대통령 당선의 역할을 했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김건희 여사로부터 신뢰를 얻었고 그래서 2022년 보궐선거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부탁해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단수 공천되도록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 한번 들어보시죠. 요거는 2024년 겁니다. 지난 총선 때 이야기입니다. 여사가 직접 전화왔어. 그러니까 빨리 기사 빨리 내갖고 확인하고 그 기사를 여사한테 줘야 돼. 나한테 빨리 보내. 그러니까 이 2024년 사건은 뭐 다 아실 거니까요. 여사가 직접 전화가 왔다 이렇게 명태균 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공관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전제 조건은 영부인이 과연 공인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인이면 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선거법상 공인과 사인의 문제가 아니고 선거법을 위반하면 그 공직선거법상의 사인의 처벌 규정은 수 있지 않습니까? 공천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금품 수수 행위 이외의 것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지금 선거법에 공직선거법에 보시면요. 공직선거법 9조 그리고 공직선거법 85조 1항에 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여기에는 기관 단체들이 포함되고요. 네.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네. 돼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공무원 대로 외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으로 대통령 부인만큼 영부인이 그 부분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법 정책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예를 들어서 실제로 불소추권을 가진 대통령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제가 뉴스 보도에 봤을 때 허은하 의원인가요? 그래서 그 영부인에 대한 무슨 그
법을 만들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법을 만들기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 국민들 이거는 시각에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 국민들이 시각에서는 생각하시기에 영부인의 지위가 좀 영부인의 공적이지 지위는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셔요. 근데 그 부분이 만약 공적인 지위라면 문제입니다. 영부인이 공적 지위를 갖든 안 갖든 개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적인 지금 기관에 이 공천이라든지 이 선거에 관련한 부분은 정치적 자유권의 일종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근거 규정이 있으시냐 그 말씀이시고, 그 사람이 이 법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네.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공무원 근데 제가 이외에 볼 때 네. 사무총장님이 지난번 임명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 관계 때문에 부적절한 인사는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무총장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앞으로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면 국민이 아시리라고 네. 답변하셨는데 지금 국민들에게 보여주셨네요.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국민들은 법률적인 견해를 제 제가 식구 말씀드린 감싸기 거고요. 위해 친분 있는 총장을 임명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명품 가방을 받아도 주가를 조작해도 관저공사를 지인들에게 몰아줘도 공천 개입을 해도 조사 한번 받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나라, 국가의 주요 권력기관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앞에만 가면 다 무력해지는 그런 나라,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절반 만에 망가뜨린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선관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 간단히 1분 내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 몇 분 안 하셨는데 오늘 계속 아마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질의들이 많이 갈 것 같은데요. 의원이 질의하는 중에 계속 오디오가 물리고 말을 서로가, 그러니까 의원의 질의에 네, 대해서 듣지 됐습니다. 않으면서 예. 네,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듣지 네. 않으면서 국민들이 이 감사를 들으면서 이 내용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총장님, 그 질문이 끝난 다음에 아니면 의원이 질문이 다시 시작되면 답변을 멈추시고 그 질문을 종합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들께서도 또 질문의 취지에 답변의 기회를 주시면서 질문을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김용민 사무총장님,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오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는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지적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스네이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인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한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란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